그러면은 중국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이제 어떻게 한국으로 오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아, 북한에서는 그렇게 탈출했고 중국에서는 제가 동생들을 놔두고 왔잖아요. 네. 북한에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돈을 벌어서 중국에서 돈을 벌어서 북한에 보냈었어야 됐어요. 왜냐면 내가 중국에 오는 걸 모르고 왔지만 나의 목표는 돈을 버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식량을 해결해서 동생들,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동생들이 있었으니까 동생들을 먹여 살리는 게 내 임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돈을 벌려고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취직도 해서 그 좋은 사장님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정말 중국말 하나도 모르잖아요. 예. 근데도 괜찮아. 예. 나한테 한국말 배워서 내가 중국말 배워줄게 이러면서 오. 정말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어머, 진짜. 예. 그래서 그분이 거의 나를 회사에서 4년 계속 써주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벌 수 있는 돈으로서는 진짜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을 북한에 보냈어요. 예. 북한에 보냈는데 또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야, 북한 그러니까 그 브로커한테요. 돈을 보냈는데 북한에 이게 보냈으면 증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전화 통화를 해준다던가 그쪽에서 편지가 온다던가 그쪽에서 뭐 사진을 가져와야 된다던가 해야 되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돈만 그냥 가지고 보냈어 이러고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 하늘이 무너질 일인 거예요. 그렇지. 내가 중국에서 4, 5년 벌은 돈을 보냈는데 이게 내 인생을 정말 다 맞춰서 보낸 돈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소식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다가 그 사람들은 내가 돈이 있다는 거를 알았으니까 또 그 사람들이 계속 위협을 받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좀 집요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나는 더 이상 중국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다시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해서 결심한 게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 찾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 예. 그 다음에 다시 돈을 벌어서 내가 북한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면 중국 조선족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이 살기 좋다고는 하지만 또 청도 쪽 있잖아요. 대련 청도 쪽에는 거의 한국이랑 비슷하대요. 거기는 한국 사람들도 많고 조선말을 하는 사람들이 직업을 찾을 확률이 높대요. 그쪽으로 나가서 다 사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을 정해놓고 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했던 게 할아버지 찾는 일이었는데 할아버지를 하루 만에 찾아버렸어요. 대박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아버지를 하루 만에 찾았어요? 하루 만에 찾았어요. 예.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를. 예.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저한테 하루 만에. 그러니까 그 한국 분한테 제가 다니는 회사가 관광 회사였거든요. 거기 오신 손님들이 이렇게 명함을 주고 가는 그런 습관들이 좀 있으세요. 한국 분들은 꼭 뭐 명함 주시고 가시잖아요. 그런 명함이 한 이만큼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게 그렇죠. 사실은 내가 뭐 한국 갈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때 당시 한국 갈 생각은 하지도 못했거든요. 나 북한 사람인데 한국 가면 아이고, 안 되죠. 적대국인데. 적대국인데요. 그렇죠. 그 자본주의 놈들이 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내가 한국 간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명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사람이 긍지에 몰리니까 그러니까 동생들에 대한 그 돈을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 그리고 내가 앞으로 여기서 중국에서 돈을 벌어도 보호를 못 받겠구나. 어느 날인가는 이 중국 놈들이 내 돈 다 뺏어가겠구나. 나는 그냥 여기서도 희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더 이상 중국에서 미련을 가지면 안 되고 내가 새로운 내가 살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게 북한일 수도 있다는 거죠. 돈만 있으면 북한에 다시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돈 벌어서 북한에 다시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중국 대련 쪽에 나가서 다시 새로운 터전을 찾아보는 거. 그다음에 한 가지가 할아버지 찾아서 한국으로 나오는 거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할아버지 찾은 거 했는데 그 명함 중에서 유별나게 그 좀 특별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한 10대쌍 이렇게 해서 여행 오셨던 분들인데 팁을 줘요. 1,000원씩. 근데
그 팁이 1,000원짜리가 모이다 보면 많잖아요. 이렇게 10,000원짜리로 손님들한테 바꿔주세요 해요. 그럼 손님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환전할 때는 80%밖에 못 받아요. 1,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는 100% 받는데 1,000원짜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손님들한테 안녕하세요 하고는 좀 바꿔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건 왜 받고 이러는 거예요. 10,000원짜리는 10,000원 환전되는데 1,000원짜리는 8,000원밖에 환전이 안 돼서요. 이러면 그래? 가져와 하고 50,000원 다 해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이분은 그래도 좀 마음이 여유가 있으시고 뭔가 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 드렸어요. 처음으로 전화 드렸어요. 국제 전화를 진짜 받으시고 기억까지 하시는 거예요. 오 그때 부산에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1,000원짜리 너무 감사했어요. 저 잘 썼었어요. 그러고 한국에 오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제가 할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외할아버지시고 나이가 많으셔서 지금 살아계시는지 모르겠고 이름은 뭐고 뭐 쭉 얘기 드렸어요. 그런 것들. 그래도 기다려봐 하고 그 다음날 전화가 할아버지한테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찾아주신 거예요? 그분이 진짜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너무 기똥차가지고 근데 이게 할아버지가 맞긴 맞는 이유가 다 같은 거예요. 가족사도 다 알고 계시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만나는 못 받고 혹시 정확한 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얘기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게 뭐 사실 친자학인가 그건 DNA 검사를 딱 해야 알잖아요. 근데 내용으로 들어서는 맞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전화가 오신 게 너가 내 손녀라는 걸 어떻게 알아? 그렇지, 그럴 수 증거를 있죠.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옛날에 찍었던 사진이나 뭐 그런 걸 집에 물품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사진 가져오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북한에 돈 다 보내서 내가 또다시 뭔가를 할 수 있는 아무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돈이 있어야지 그것도 사람 보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다 안 돼가지고 다시 전화 드렸어요, 할아버지한테. 나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4-5년 살면서 돈 벌어서 동생들한테 보냈는데 그 돈이 갔는지 동생들이 받았는지 아니면 또 뭐 어떻게 브로커들이 다 떼먹었는지 너무 속상해서 사실은 지금 할아버지를 찾게 된 거다. 내가 지금 북한에 다시 소식을 보내자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다시 북한에 들어갔다 오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난 무서워서 북한 못 들어가겠다. 그거는 안 되지 하더니 할아버지가 그때 기다려봐라 해가지고 브로커 루트를 알아보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사진을 가져오셨어요. 그래 나 저한테 팩스로 보내주셨어요. 내가 중국에 있을 때. 우리 집에는 그 할아버지 어머니 사진이 다 있었거든요. 가족 사진. 그래서 그 사진을 가져오시고 맞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어머님을 북한에 놔두고 전쟁 때 피난 오셨는데 그 이후에 막히다 보니까 어머님을 못 데리고 내려오신 케이스인데 그 어머님이 우리랑 같이 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저 한국 안 가요. 무서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는 지금 북한에 있는 동생들 돈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그게 궁금하지. 나는 한국이 궁금하지 않고 할아버지가 궁금하지 않다. 동생들 좀 살려주십시오. 먹고 살게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알겠다. 그쪽은 내가 알아볼 테니까 너가 한국에 와야 된다. 네가 다시 잘 생각해봐라 하면서 1년을 기다려주셨거든요. 1년을 기다려주셔가지고 사실 막 다른 탈북자들처럼 뭐 한국 가야지 무조건 산다 이게가 아니라 나는 할아버지가 오라니까 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탈북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오라고 하시네 하고 오라고 하시니까 가야지. 그리고 한국 가면 중국 조선 쪽에 돈 많이 벌어 오지 않나. 나도 가서 돈 벌어야지. 그치, 중국 조선족도 한국 가서 돈 많이 버는데 많이 벌어 오잖아요. 몇 년씩가 있으면. 그러니까 나도 가서 돈 벌어 가지고 와야지. 이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찬 거예요. 아예 한국 가서 산다는 생각은 아예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면 할아버지가 있을 거고 가면 중국 조선족처럼 돈 벌어가지고 돈 벌면 된다 이 생각이 그냥 있어서 사람이
갈 거야. 따라 나서라. 그래서 따라 나섰는데 세상에 그게 탈북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공안들 피해가지고 차 타고 기차 타고 막 그렇지. 버스 타고 택시 조심해야죠. 타고 예. 막 총맨 그 수색대가 막 버스에 올라와서 막 이렇게 검색하고 할 때는 막 죽을 것 같잖아요. 막 국경을 막 넘을 때 산 넘을 때 그 무서운 그 강과 산을 막 넘어가야 되고 하잖아요. 와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 하면서 막 어디로 오셨어요 그러면? 저는 저기 광동성 그러니까 베트남 국경을 넘었어요. 베트남 쪽으로 오셨어요. 베트남에 거의 한 달? 한 달을 한 달을 거쳐서 베트남 하노이의 프랑스 대사관까지 갔어요. 예. 갔는데 먼저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한국 대사관에 그때 400명조가 비행기로 떠나간 케이스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탈북자들 400명을 한 번에 보냈는데 이게 국제적으로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서 못 받아줘. 이제 안 받는. 못 받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다른 나라라도 가야지 해가지고 프랑스 대사관으로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대사관에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막 그때 그 스릴 있고 막 무섭던 생각이 막 온몸을 막 그 유미 씨도 대사관으로. 저도 대사관. 저는 국경 대사관. 영사관 전에 그 국제학교라는 데 첫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때 뭐 북송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인권으로 뉴스 나와가지고 왔잖아요. 다행이다. 그래서 프랑스 대사관에 들어갈 때도 그 높은 이 담장이 한 2m 넘잖아요. 그래서 거의 3m 되잖아요. 막 이렇게 철조망이 채워 있고 가시죠. 넘었어요? 그럼요. 그걸 너무 뛰었어요. 이야, 그걸 어떻게 넘었어요? 사다리가 있었어요? 없어요. 그냥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점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 정신력과 그거 가지고 한국에서 살면 사실 뭐 못할 게 없다,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국정원도 뛰어넘어가겠네, 우리. 이게 정문에서 원래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경비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정문으로는 도저히 통과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담장 넘자 해가지고 때마침 그 담장 밑에 그 우체국통이 있었어요. 예. 우체국통이 한 1m 지금 생각하면 거의 50분 안 돼도 1m 3, 40? 그걸 먼저 올라가고 거기서 또 담장을 올려뛰면 담장 위에 막 이렇게 쇠사슬이 있잖아요. 그걸 또 넘어서 그 다음 밑에 한 2, 3m를 뛰어야 되는 거예요. 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4명이 같이 갔는데 제가 제일 체육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나도 맨 마지막에 펑 뛰어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그 대사관 사람들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치, 프랑스 대사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말할 줄 모르니까 이제 피켓까지를 하나 들고 갔어요.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문을 다 닫더라고요. 올스톱 시키고 우리를 안쪽 방으로 데려가가지고 나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그때는 내가 여기서 또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담장이 높고 그런 건 다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이제 이 대사관에서 또 쫓겨나면 지금 그 자리에서 또 쫓겨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요, 나도. 또 쫓겨나가면 내가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지? 그러니까 북한에 잡혀나가기 전까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하든 여기서 버티고 쫓겨나지 말아야 된다. 그냥 대사관 안에서 버텨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과 달리 프랑스 대사관에서는 잘해줬어요. 아, 그래요? 우리를 쫓아내지 않더라고요. 그럼 프랑스 대사관에서 좀 있다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우린 그냥 프랑스 대사관에 있다가 왔어요. 한 한국으로? 달. 한 달. 아, 그래요?